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야권 연대 주장이 한바탕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정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지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총선 판도는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텃밭인 전라북도의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시사진단은 오늘은 바짝 다가온 총선의 판세와 각 당의 공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S7 엣지, S7.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이 4.13 총선 각 당의 공천 그리고 총선 판세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공약개발부단장 맡고 계시는 전희재 부단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의 전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총선기획단장 맡고 계시는 김윤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관영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전북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관영입니다. 정의당의 강상구 대변인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입니다. 자,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보신 후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총선 레이스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한때 야권에서 수도권 연대론이 불거졌지만 사실상 없던 일로 매듭이 지어졌다. 수도권 연대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 전북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정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과거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던 것과 비교하면 선거 지형은 크게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법 큰 폭의 현역 물갈이가 이뤄졌다. 경선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맥없이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공천이 늦어졌다. 그런 와중에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에 대한 이삭죽기 논란과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공천자를 확정짓고 득표를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지가 적지 않다. 다가온 20대 총선, 각 당의 공천 상황과 선거 판세를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권의 이 수도권 연대론부터 좀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워낙 이 선거판의 빅 이슈였던 데다가요. 잠깐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먼저 일단 더민주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일단 가능성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예. 야권 연대에 대해서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또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뒷도를 만들자라는 게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야권 통합을 추진했던 거고요. 또 이제 야권 통합이 이제 물 건너간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각 그 개별 후보 간 연대는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막판까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이 야권이 단일화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막판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 차원의 그 연대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요. 후보 간 지역에서 후보별로 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김연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그 지역이 꽤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권에서? 네, 이제 각 후보들이 각 당에서 지역구별로 지금 공천을 거의 다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천이 마무리되고 서로 2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판세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야권 후보들이 난립하면 다 죽겠다. 예.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면 후보들 간에 자연스럽게 예. 연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뭐 사실 짐작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네, 예. 지난번에 19대 총선에서 5% 미만으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수도권에 약 30여 곳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4년 전의 선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예. 라고 하면 그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은 그동안 특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좀 그 연대로 쪽에 좀 촉구를 하다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정의당도 좀 접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데 사실 관계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야권 연대를 접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예. 정의당이 오히려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 예, 그러면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예. 다만 그 김관영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거일을 앞두고 각 후보 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그 다음에 후보별로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윤덕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뭐 두 분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의 예.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의 그러한 입장이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는요 반드시 당대당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고 예.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단일팀을 만드는데 그 단일팀 구성을 선수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죠. 예. 그래갖고 팀워크 생길 리도 없고요. 예. 게임을 잘할 리도 없고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예. 선거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투표일 뭐 일주일 알겠습니다. 전쯤에 예. 접어라 이렇게 해서 쉽게 접을 수 있는 후보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저는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왜 지금은 하지 않고 예. 후보 간 연대를 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후보들에게 떠넘기느냐 하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과 이제 주장이 있을 텐데 그거까지 다 다루자면 좀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 정도 말씀 듣고 그 야권 연대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상당히 좀 불편한 입장이시겠죠, 당연히. 네, 야권 연대나 야권 통합을 논하기 전에 저희들이 짚어봐야 할 것은 정말 문재인 과거 대표 시절에 정말 진정으로 야권 단일화나 뭐 야권의 통합 의지가 있었으면 애초에 한 3번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분당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당에 뭐 야권 연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합은 이제 물 건너갔고 야권 연대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원칙도 안 맞고 시간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해서 뭐 김한길 전 선대위원장이 사표 내고 이런 것을 지켜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야권 연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볼 때는 이미 야권 연대하든 안 하든 전제로 여대 야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연대해도 별 의미가 없고 연대 안 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관점에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한다고 한들 뭐 우리가 달라질 전략도 없고 또 안 한다고 달라질 전략도 없고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가 40%가 전국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60%가 야권이라고 이제 생각은 될지언정 전국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안보관이라든지 또 경제 살리기 이런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아서 앞으로 안정적인 박근혜 정부의 잔여 임기 또 정권 재창출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야권 연대 논의가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권 연대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위기감을 느끼는 야당 그 유권자들이 좀 결집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도 그 야권 연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뭐 야권 연대 하든 말든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약간 좀 물론 과거 이제 19대 총선에서 수도권의 5% 여야 간의 그 범인의 오차로 당락이 결정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하면 물론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관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개별적인 그런 선거를 앞두고 연합 종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는 이유가요. 그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가 성사되느냐 여부가 혹시 전라북도의 표심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좀 관전 포인트에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김인덕 의원님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도권 야권 연대가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 민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전라북도의 선거는 전라북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국적 현상과 맞물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총선에서 핵심 포인트는 다음 대선을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또 그 정권 교체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돼야 되겠다라는 저는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지역 정당화 될 수 있는 정당에게 정권 교체를 맡길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전국적 수권 정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큰 판세로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는 5% 이내에서 박빙이 벌어지는 것은 단일화가 되겠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과 제대로 대적을 할 수 있는 어떤 정통 야당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수도권 판세에서 분명히 드러남으로써 전북 선거에 아주 강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밥 좀 하셔야 되겠는데. 수도권에서 연대가 전라북도 호남 민심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민심의 동향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호남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비호남권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가능한 한 연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호남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민의당의 통합 내지는 연대를 제의했을 때 그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었더라면 지난번 저희가 의원총회하고 최고위원들 연석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이유는 진정하지 못하다, 진정성이 결여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대다수였거든요. 이거는 국민의당을 흔들기에 포석이 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당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지 저는 우리 호남에서는 이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여기에서 호남의 정치권의 재편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일당으로 계속 야권에 대해서 이어져 왔던 이 정치 지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민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연대가 비호남권에서는 연대가 지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연대가 안 된 것은 약간의 쏠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좀 얘기 듣고 이 문제는 좀 그래, 맺으셨으면. 순서가 아니, 먼저 정의당부터. 하십시오. 순서가 저는 그 수도권 연대가 저희 전라북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선거 때마다 수도권 비호남권에서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차피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초록 동색인데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연대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어느 어떤 특정 정당의 비우호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들만의 리그고 이 전북의 총선에는 전혀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오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3파 전에 그 총선에 불과하지 수도권에서 연대나 통합이 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통합이 되면 여야 단일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연대는 저는 별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상구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정의당도 좀 넣어주십시오. 예. 방금 3당 간의 경쟁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저는 야권 연대가 왜 제기됐는가 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원론적으로 들어가시면 얘기가 길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거든요. 필리버스터 때처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경쟁할 때 경쟁 제대로 하고 이러면서 서민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누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다퉈야 되는데 그동안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손을 잡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 이 얘기는요. 과연 민주당에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정권 교체의 뜻이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지난 수요일 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7석만 확보하면 선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민주통합당 지난번 총선 때 얻었던 127석이 목표도 아니고 새누리당 과반 저지가 목표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목표로 그전에 얘기됐었던 개헌저지선 확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야권연대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 투표를 앞두고 그 표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 가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북 도민들이 실망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태도는 전북 도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부연성이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야권 통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야권 통합을 제안했죠. 국민당에게. 그래서 야권의 어떤 그 선거 연대 이런 수준을 넘어선 야권 통합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김관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당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또 내부적인 이견도 표출되는 과정에서 물 건너간 거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치 우리 민주당이 야권 통합을 등한시하는 또 포기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 약간의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김종인 대표께서 진정성 있게 제안을 하셨으면 국민의당이 그런 식으로 반응 안 하셨겠죠. 민주당 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제안이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건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인 그러니까 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진정성 있게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야권연대가 어쨌든 수도권 지역의 야권연대가 불발된 것에 대한 그 평가 또 그리고 전북 민심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판세를 좀 잠깐 뜯어보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독주였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과거의 선거가 이번 선거는 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0석 가운데 얼마나 그 승률이 있다고 좀 판세를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몇 석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저희 민주당이 현재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경우가 4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정치 신인으로 이렇게 바꿔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선거 과정에서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면 저는 상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중요하게는 또 이제 우리 국민의당의 현역 국회의원 계신데 또 현역 국회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과 맞물리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강이라고 하니까요. 국민의당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판세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상당한 기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또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시작했던 당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를 소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노력, 또 저희가 아직 저희는 후보를 최종 확정을 못한 지역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보 지역들을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정책 선거 위주의 선거 운동을 펼친다면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제1 야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가 6석 이상을 얻어야지 제1야당이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좀 지위를 확고하게 해서 적어도 호남에서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석 이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또 정의당의 그 판세 분석도 궁금한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새누리당 먼저 해주시죠. 아까 양강구도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땐 적어도 삼강구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우리 참 전북이 거의 약 한 30여 년간 이제 특정 정당이 계속 독주체제로 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열린우리당, 민주당 분열이 됐지만 결국은 초록동색으로 또 합하고 분열되고 결국은 도민들 마음을 뺏어서 표를 득표해가지고 특정 정당이 독주를 했는데 이제는 유권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바뀌고 또 지금 선거혁명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현역 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하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충격적인 그런 현상을 본다든지 하면 물론 지난번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도 현역에 대해서 물갈이한다는 그 대폭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또 도민 정서가 이제는 바꿔야 한다. 모든 걸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 여당의 소통도 해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2석 내지 3석은 이번에 반드시 교두보를 확보해서 정말 낙후된 전북을 이번에 개선하고 중앙 예산도 폭탄도 끌어오고 해서 일하고 싶은 것을 좀 이번에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2석, 3석이면 어느 선거구 말씀하십니까? 구체 선거법상은 뭐 지연이 어떤 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완산 의뢰 우리 정운천 전 장관이 지금 아주 선전하고 있고 우리 김윤덕 의원님이 양보해 주신다면 저도 완산 갑에서 저도 인계를 받고 싶고 자리를 물려받고 싶고 또 완산 시민들이 완산갑 시민들이 이제 그건 심판해 주실 것이고 또 익산 을 지역은 우리 박종길 문체부 차관님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 내지 3석은 도민들이 심부름을 이번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선거혁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구 대변인님. 저희는 뭐 2가지 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전북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정의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당들이 전부 공천 때문에 안에서 싸우느라고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얻는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지역구 선거에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내의 유망주들을 배치를 좀 했습니다. 김제 부안에 제가 나간 것을 포함해서 익산 군산의 그 전 사무총장, 전 대표 이렇게 그 당의 유력 인사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선거운동 하면서 다녀보면요, 확실히 사람을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당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듣고 있습니다. 예. 전북 도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뜨겁다. 이번에는 정말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그 독주해왔던 당인데 알겠습니다. 예. 전북의 취약하고 안 좋은 현실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상황 이런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했던 당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뿌리가 같죠. 예.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치는 정의당이 전북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요. 이런 점을 좀 잘 설명드리면 저희가 소문 그 후보는 많지는 않지만 예. 전북에 3명이 나왔지만 원래 진짜 맛집은 몇 집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 소문이 나면 손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예. 모습을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예. 이 점을 잘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유권자들께서 그 맛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하자고 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게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요.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독식하던 구조에 비해서 지금은 좀 선택의 폭이 생겼다라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유권자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인록 의원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구조가 타파되고 뭔가 경쟁 구도가 되면서 더 좋아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이라든가 또 예. 어떤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보다는 뭔가 당심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활동 패턴 이런 예. 것들이 실제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요소로 예. 저는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이 지역의 어떤 독점 구조가 과연 전라북도에서만 변화가 온다고 해서 예.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전북만 변화가 왔을 때 전체적인 그 후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낙후 지역이 된 이후에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안일함과 또 내지는 무능함이 일정한 역할을 해온 건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새누리당의 또 보수 세력들이 소위 말하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고 그래서 경상도 중심의 어떤 지역 어떤 정책 또 호남에 들어오면 또 전주권과 광주 전남권의 갈등 속에서 어떤 전라북도의 소외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 민심의 주요 향방은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놔야 된다. 예. 그래서 과거 충청권의 자민련처럼 충청 자민련, 뭔가 호남 자민련이 만들어지는 구도가 아니라 예. 뭔가 이후 정권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정통 야당이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랬을 때 저는 먼저 선결된 요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0년간 도민들의 지지에 응답하지 못한 예. 그런 점에 대한 변화와 혁신, 환골 탈퇴가 저는 핵심적인 키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번 저희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11명 중에서 4명만이 공천을 받는 이런 최악의 어떤 참사라고 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예. 주시고요. 예.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인 도민들의 열망을 실현해내는 예. 그리고 호남 정치를 통해서 또 호남을 디딤돌로 해서 전국개척으로 나가는 수권 정당이 되는 것 이게 이번 총선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어디야 될. 알겠습니다. 예.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그 대안 세력적인 야당은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계셔서 김관영 의원께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의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 야권이 정권 잡은 데는 호남의 지지가 선행이 되고 있고요. 예. 호남의 지지가 있지 않고 야권의 정권 교체는 어렵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호남에서의 지지가 결국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인들의 또 지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김윤덕 의원님께서 호남 자민련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소위 충청권에 머물러 있던 자민련과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념적 스펙트럼에서도 분명히 중도 개혁적 보수 세력 또 합리적 진보 세력들을 끌어안는 다르고요. 또 불과 지금 창당 45일 만에 저희가 120개 이상의 지역에서 공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면 과거의 자민련이 불과 그 충청권에 국한되었던 그런 활동을 과정과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양극단의 정당에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국민의당이 출범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호남의 이 지지가 주로 국한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당 기존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권 세력의 재편은 호남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 과연 야권의 주도 세력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주느냐, 국민의당에게 주느냐, 또 앞으로의 수권 능력을 가진 정권 세력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느냐, 국민의당으로 보느냐, 호남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선택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저도 지난번 선거보다는 보니까는 공천만 받으면은 뭐 무조건 이제 당선이 되니까 공천 작업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사실 거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장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다이내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서 우리 도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면에서 또 정치의 경쟁을 가져왔다는 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주 위원장님 또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독주 세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유권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역할을 지금으로 보면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호남에서만 말이죠. 적어도 왜 정의당이나 새누리당은 그 역할을 역할을 못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부터 이번에 말씀하시죠. 저희가 그 호남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독주를 막는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물론 저희 잘못입니다. 그동안에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적지 않았어요. 전국에서도 지난 선거를 보면 상당히 높은 정도의 득표를 그 정당 지지에서 얻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다만 그 진보 정치가 분열하고 진보 정당끼리 다투고 이런 과정에서 실망한 그 호남 유권자들이 그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요. 근데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에서 경쟁 체제로 갔으니까 좋은 건 아니냐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 체제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유권자들이 보기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 것은 반찬이 김치밖에 없었던 게 나물도 생기고 고기 반찬도 생기고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김치를 그릇에 나눠 담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현역 의원 공천 비율은 낮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수를 헌 부대에 담은 거고요. 국민의당은 새 부대를 마련한 것 같긴 한데 다 과거에 민주당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헌수를 새 부대에 담았다. 이런 식의 경쟁 체제가 과연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데 저는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경쟁 체제가 제대로 되려면
정의당 같은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아 정말 메뉴가 많아졌구나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예. 일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경쟁 체제를 만들지 못한 예. 정의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반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전인영 위원장님 그 양보하신다면 강상구 대변인 말씀에 대해서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두 분 가운데 아니면 전인영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결국은 저는 적절한 긴장과 경쟁 구도는 대단히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중앙당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정치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강상구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적절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치는 인물 싸움이고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이 얼만큼 참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낼 수 있는 후보를 내느냐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희 국민의당은 결코 다른 정당에 비해서 인물 경쟁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상구 의원님이나 대변인님이나 전인재 위원장님 말씀 속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 당이 그 당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하시는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기회 드린 거거든요. 예. 아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후보가 다양해지는 그런 선거를 원하고 있는가. 예.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예. 있지만 예.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단결하라. 저는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힘을 모아라. 예. 그래서 그 힘을 모은 데 기초해서 정권을 찾아와라.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총선 기획단장 입장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야권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떤 도민들에 대한 사과와 예. 또 죄송함을 표현하는 게 저는 중요한 문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서 정말 경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아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정리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전인재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서로 싸우는 과정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왜 싸움을 서울이나 부산 대북판에서 해야지 왜 꼭 전남 전북에서만 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예. 결국 뭐냐면 전남 전북을 볼모로 잡고 여기에 기득권 정치권을 길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 와서 자꾸 싸운 거 아니냐. 좀 싸우려면 되게 큰 중원과 싸우지 왜 전주 와서 서로 몫을 찾으려고 싸우는 거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또 문재인 두 후보가 어떻게 보면 향후 대권 후보를 가기 위해서 이 당이 갈라지고 또 그렇게 가는 길이고 또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제 또 이합 집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은 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꼭 정권 교체가 거기 필사하고 가지냐 이건 우리가 또 음미해 볼 사안입니다. 예. 꼭 정권 교체가 돼야 하냐 이것은 물론 정권이란 것은 잘 4년간 지금 5년입니다만 5년간 해봐서 잘못하면 심판하고 바꾸고 해야겠죠. 이게 국민 유권자가 몫인데 우리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년차 맞이했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만은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국민 심판을 다시 받겠습니다만은 꼭 정권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되기를 안 바라죠. 정권 교체가 그렇게 중요한 과제도 아니고 예. 그대로 있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었고 경제가 어떻게 되었고 최근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이게 공당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예. 제대로 된 공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직접 오더 내려가지고 쓴소리하는 사람 다 솎아내는 작업이 아닌 건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과연 있을 것인지 대단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권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호남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김윤덕 의원님께서 야권 분열의 책임 등등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분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예. 이 지도부에 저는 더 예. 많이 있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제가 누가 더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경쟁 구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나중에는 제대로 합쳐서 예. 야권이 정권교체 꼭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이 호남인들의 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그 공천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텐데 한 분당 한 번 정도씩밖에 발언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좀 토론을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먼저 또 민주 공천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현역 의원이 이제 4분만 생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의원들이 잘려나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얼마나 그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또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일 텐데요. 충분히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공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선배 동료원들이 공천 탈락한 거에 대해서 사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이제 이번 전라북도 공천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예. 역시 민주당이 지난 60년 동안 도민들의 정말 열렬한 지지를 받고서도 뭔가 지역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환골탈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또 단순히 이걸 포기해버리고 어떤 예. 그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통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걸 포기해버리고 좌절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는 도리가 아니다.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충족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전라북도 정치인들의 변화를 통해서 또 확실한 어떤 그 상처를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어떤 도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기존에 해왔던 우리들의 역사와 뿌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정권 개최에 가능성이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중요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그 민주당에서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큰 국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뭐 지금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이 시작된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장점들이 표출되는 그런 선거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그 신생정당이니까 뭐 감안은 좀 되겠습니다만 공천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그래서 좀 그 인물들은 파악할 기회가 유권자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점, 또 공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 잡음이 일거나 또 공천 방식을 두고도 뭐 전에 수기 뭐 선거인단 이런 제도도 있었는데 또 뭐 전화로 조사로 이렇게 대치되는 점 이런 점들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좀 비판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 당의 공천이 좀 늦어진 거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당이 이 제대로 쭉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양당이 소위 거대 양당이 공천 작업을 가장 늦췄습니다. 제1번으로 선거구 협상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천과 선거구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새로운 정당의 출현과 새로운 정당의 부상을 막으려는 고도의 전략이 있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당이 뭐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왜 오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새누리당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공천에서 많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공천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기 배심원제를 새롭게 도입해서 좀 과감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시간상 여의치 못했다는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 지역은 전체 지역을 이번 주 주말에 수기 배심원제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당 역사상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에도 이런 수기 배심원제를 좀 도입할 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언제 공천 작업이 마무리됩니까? 지금
안심번호를 이용한 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끝났고 예. 또 이번 주 주말에 예. 또 진행되는 지역도 있어서 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예. 모든 경선 절차는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재 위원장님, 새누리당 경우에 그 좀 경선도 좀 하면서 흥행을 좀 불러일으킬 것처럼 처음에 좀 분위기가 그랬었는데요. 네. 이게 좀 흐지부지 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흥행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지난 19대 때는 전라북도 11개 선거구 중에서 2명을 후보자를 못 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15명이 많이 후보가 등록을,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해서 예. 그 중에 10명을 출연했습니다만은 이게 경선 절차를 안심번호라든지 이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전라북도 어려운 지역인데 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예.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걸 종합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안심번호에 의한 경선은 아니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예. 어떤 경선 절차를 거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게 공개된 것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여론조사 결과요? 예. 그건 공천관리위원들만 보더라고요. 저희도 더 여쭤봤는데 그건 예, 알겠습니다. 내부 자료라고 하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그 지역구 후보 숫자가 좀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공천 과정에서 한 부씩만 나왔으면 단수 추천이 다 된 것이죠. 좀 정의당 후보가 적은 것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예. 후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예. 저희 과제고요. 예. 다만 다른 당들은 공천 과정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아까 누가 표현을 하셨는데 흥행 예.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착하고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보다 떠들고 장난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눈에 많이 띄는 법입니다. 예. 물론 우리 교육 현실에서 그런 학생들을 저는 옹호하는 입장입니다만 예. 정치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른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 경선 과정 가운데 감동을 주고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이 극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그보다는 어느 당은 공천 학살이 연일 계속되고요. 예. 더민주는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님이 너무 과다하게 권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더민주가 아니라 덜민주입니다. 예. 국민의당도 전북도에서 보면 이러저러한 잡음이 있습니다. 예.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예. 다시 그 자격을 얻는 등 이거는 예. 뭐 일종의 취업 비리 같은 그런 일인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런 식의 경선 흥행이 아니라 비록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정석으로 그 지역구 후보를 뽑는 게 맞다. 그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후보들을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 이게 원래 현대 정당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의당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했다. 비록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당의 본연의 모습은 정의당이 제대로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대신 시간을 좀 30초씩 딱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희재 위원장님께 먼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예. 오늘 시사토론 제목이 안개 속 4.13 총선인데요. 저는 그렇게 제목보다는 우리 새누리당을 향한 밝은 태양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정말 더 이상 속지 말고 바꿔서 우리 전남의 이정현 의원 같은 그런 순천 곡성에 그런 새로운 그 희망을 갖는 그런 선거혁명 같이 이번에도 우리 전북에서 특히 전주 완산갑에서 선거혁명을 통해서 우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 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당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통 야당 우리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네, 고단한 민생을 해결해낼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정당.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 또 전북의 정치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정당 국민의당에게 도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전북 현대축구단이 K리그에서 우승한 것처럼 국민의당 의원들이 강한 팀이 되어서 정치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예.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는 정당을 지원해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강상우 대변인. 예, 이번 선거에서는 아는 당, 익숙한 당이 아니라 좋은 당,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당을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만 가득한 당이 아니라 예. 국민 밥그릇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는 그런 당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투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믿어주시고요. 예. 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토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이 선택을 돕기 위한 총선과 관련한 이 제2TV의 토론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